3점만큼 안정적이고 카카오보다 혁신적인 최강의 장투 종목 세 챕터로 구성하였습니다. 웹툰, 제페토, 네이버 랩스. 실적 전망을 좀 보면은 일단 네이버는 5가지 사업부가 있거든요. 서치 플랫폼, 검색 엔진, 그리고 커머스, 핀테크, 콘텐츠, 클라우드 5가지 사업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주목하는 앞으로 성장 폭이 큰 사업부는 콘텐츠예요. 올해에도 QOQ나 YOY가 가장 컸죠. 특히 YOY 같은 경우는 50% 이상이나 되는 그런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저 콘텐츠가 성장폭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웹툰과 스노우, 제페토가 성장이 더해져서 이렇게 우상향을 그리고 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계속 더 큰 폭으로 성장을 할 것이다 라는 게 저의 희망 회로입니다. 일단은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는 국내 최대 규모의 웹소설 플랫폼 문피아를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웹소설, 웹툰 이렇게 그 IP들, 오리지널 IP들을 다 확보를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국내에서는 독보적인 지위를 바탕으로 앞으로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해 나가는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일환으로 글로벌에서 위상이 굉장히 높은 왓패드라는 그 웹소설 회사를 5월 10일에 2021년 5월 10일에 인수를 마칩니다. 네이버 웹툰이 이제 글로벌에서 위상을 계속 높여 나가는 거죠. 근데 과연 왓패드가 어떤 회사일까요? 한번 동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네이버도 약 6,700억 원에 북미 최대 웹소설 플랫폼 왓패드 인수를 마무리했습니다. 왓패드는 이용자 9,400만 명의 세계 웹소설 플랫폼입니다. 7,200만 명의 이용자가 있는 네이버 웹툰과 함께 글로벌 지적재산 사업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네이버는 AI 기술을 활용한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AI 기술 기반의 제작 도구 지원을 통해 스토리텔링 컨텐츠 창작의 허들을 낮춰 작품의 다양성을 키우고 슈퍼 IP를 발굴하여 2차 저작물 또한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토론토에 거점을 둔 글로벌 1위 웹소설 플랫폼 회사 왓패드를 인수했고 우리가 이제 글로벌 1위 스토리텔링 플랫폼이다. 이게 아니죠. 시작일 뿐인 거죠. 시작. 이걸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이버 웹툰과 왓패드의 IP로 진행된 드라마, 영화 제작 프로젝트가 총 167건 이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위트홈이 바로 네이버 웹툰 원작으로 그 넷플릭스를 위해서 제작을 한 작품이겠죠. 그리고 키싱부스가 바로 왓패드 원작으로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로 제작된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은 키싱부스는 북미 그런 느낌으로 왓패드 감성으로 제작된 거고 스위트홈은 그러니까 이제 K 콘텐츠죠. 한국 감성으로 네이버 웹툰 원작으로 제작된 넷플릭스 오리지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웹툰과 웹소설의 IP를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OTT를 통해서 정말 전 세계로 유통을 하기 위해서 또 한 걸음을 나갔죠. 바로 CJ와 손을 잡았습니다. CJ와 손을 잡은 이유는 꼭 콘텐츠에만 국한된 건 아닌데 어쨌든 CJ와 손을 잡음으로써 CJ ENM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의 힘을 빌려서 더 높은 퀄리티의 영상물을 제작을 해서 티빙이라는 OTT에 오리지널로 방영을 하게 되겠죠. 이런 콘텐츠들을 티빙 오리지널로 단독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이게 작년 12월 14일이니까 이게 얼마 되지 않은 뉴스예요. 한 달도 안 됐네요. 티빙과 넷플릭스에 네이버 웹툰 오리지널 나온다. 근데 보면은 네이버 웹툰 IP로 티빙에도 공급하고 이제 넷플릭스에도 공급하는 거예요. 두 개의 다른 OTT에 공급을 하는 거죠. 어쨌건 넷플릭스와 협업으로 스위트홈 지옥 그래서 기대가 크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네이버 입장에서는 정말 땡큐인 그런 상황이에요. 웹툰과 웹소설의 IP를 넷플릭스, 티빙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겠죠. 계속 이런 OTT 플랫폼들이 서로 오리지널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 입장에서는 각자 원하는 거 골라. 이게 몇억 개의 IP가 있어. 여기서 원하는 거 골라가지고 그냥 먼저 찝어낸 사람이 임자야. 제작해. 그리고서 IP로 돈은 벌고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또 그 와중에 왓패드 웹툰 스튜디오를 설립을 하죠. 근데 이제 이 왓패드 웹툰 스튜디오는 북미를 중심으로 남미, 유럽, 동남아시아 그런 글로벌 시장에서 활발한 영상화 사업에 주력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체예요.
네이버 웹툰과 왓패드가 보유한 전 세계 1억 6천만 명을 만족시킬 영상 콘텐츠를 선보이겠다는 게 네이버의 계획이다. 이 왓패드라는 친구가 등장을 하면서 이게 판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커지는 분위기예요. 지난 8월에는 DC 코믹스랑 협력을 하겠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DC 코믹스. 추정이 아니고 이게 뭐 그런 추정 같은 게 아니고 이게 뉴스가 떴어요. 네이버 웹툰 joins forces with DC Comics and Hive Labels.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America's DC Comics are officially collaborating with South Korea's online cartoon firm Webtoon to create original content with various artists from the massive Hive, including K-pop sensation BTS. 그러니까 DC랑 officially collaborating with를 하게 됐다라는 뉴스가 나왔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비아콤 CBS 인터내셔널 스튜디오와 콘텐츠 파트너십 체결 여기 뉴스가 나오죠. 왓패드 웹툰 스튜디오 미국 비아콤 CBS 인터내셔널 스튜디오와 콘텐츠 파트너십 체결. BIS는 파라마운트 플러스, 니켈로디언, MTV 등 포함한 비아콤 CBS 브랜드 및 플랫폼용 콘텐츠 제작을 포함하는 스튜디오 법인으로 전 세계 주요 콘텐츠 사업자들의 오리지널 공동 제작, 로컬 프로덕션을 통한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파라마운트, 니켈로디언, MTV 이게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그런 진짜 블록버스터급 그런 협력이죠. 네이버의 그 웹툰, 네이버 웹툰의 IP 주도 하에서 오징어 게임 같은 흥행작이 매년 10개씩만 나와줘도 지금 네이버 주주들이 지금 좌절하고 있을 때는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과거로 치면 마블 코믹스처럼 되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그런 IP로 떼돈을 버는 시스템이죠. 뭐 장난감도 팔고 휴대폰 케이스도 팔고 뭐 레고랑 콜라보레이션도 하고 코카콜라 캔에도 막 그림 나오고 지금 이 IP로 계속 제작이 활성화되어 있는 게 국내에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계속 이미 해왔던 일이고 그리고 이게 검증이 된 일이다 보니까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유미의 세포들도 어떻게 보면은 네이버 웹툰을 오리지널로 그 CJ에서 그 제작을 한 거죠. 웹툰에서 웹드라마로 이 시너지. 그래서 웹 드라마를 보고 다시 웹툰으로. 그래서 티빙 오리지널로 제작된 그런 작품이고요. 또 있죠. 알고 있지만 요거는 또 CJ가 아니에요. JTBC 스튜디오에서 제작을 한 네이버 웹툰 IP로 제작한 드라마. 그런 JTBC도 만들고 뭐 CJ에서도 만들고 이게 IP가 깡패라고 그냥 네이버 웹툰 웹소설 뒤에 회사들이 줄을 서 있는 거라고 저는 제 눈엔 보여져요. 이게 정말 업계에 들어가면 현실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넷플릭스에서도 만들려고 하고 JTBC에서도 만들고 뭐 네이버로도 만들고 뭐 DC 코믹스에서도 만들려고 하고 예. 근데 네이버 콘텐츠 사업부에는 웹소설 웹툰 말고도 메타버스의 진짜 폭풍의 눈 제페토도 있습니다. 제페토. 그러니까 제페토가 얼마 전에 하이브의 자회사인 위버스 컴퍼니랑 통합 팬시 플랫폼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또 제페토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스노우도 있고 또 음악 쪽도 있고 또 얼마 전에 네이버 컨텐츠 말고 네이버 쇼핑에서 또 신세계 이마트와도 뭉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비록 네이버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고통스럽지만 네이버 주가가 오를 때까지 희망 뉴스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측과 애널리스트가 나눴던 컨퍼런스 콜에서 중요한 내용을 읽으면서 오늘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최근 유미의 세포들, 홍천기 등 영화화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는 스튜디오 N을 통해서 해외는 왓패드 스튜디오를 통해서 100여 개의 IP를 영상화 작업하고 있음. 게임이나 오디오, 드라마, MD, 전시 등 구성할 수 있고 제페토와 협업을 통해 메타버스 사업도 할 수 있음. CJ그룹과도 지속적인 파트너십, 스튜디오 드래곤이 유미의 세포들 제작했고 웹툰 IP 사업이나 드라마 제작 논의 활발히 하고 있음. 네이버에 굉장히 많은 계열사가 있는데 웹툰에 이어서 오늘은 네이버의 그 메타버스의 성장 가능성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계열사 중에는 여기 보시는 네이버 랩스와 스노우
이 두 계열사가 서로 다른 종류의 메타버스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스노우에 그 네이버 Z가 있고 네이버 Z에 있는 그 제페토란 서비스가 이제 메타버스 서비스인 건데, 요거랑 이제 네이버 랩스에 또 아크버스라고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좀 심플하게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네이버에는 이제 메타버스가 두 가지가 있다. 네이버 Z의 제페토, 네이버 랩스의 아크버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헷갈리시죠? 메타버스가 뭔지도 모르는데 두 개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통 메타버스 세상이라고 부르는 것들, 그러니까 제페토, 로블록스, 포트나이트 세상은 현실과 전혀 별개로 존재하는 가상세계죠. 이용자가 아바타를 이용해서 접속하고 나면 현실과 전혀 상관없는 완전한 가상 공간입니다. 하지만 네이버의 아크버스는 현실 세계를 그대로 복제한 가상세계예요. 메타버스 유형 중에 하나인 디지털 트윈 혹은 미러월드라고도 하는데요. 현실 세계의 사물들은 물론 물리 법칙들까지 그대로 디지털 세계에 옮겨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현실에도 영향을 미치는 메타버스이죠. 먼저 제페토의 방향성은 이제 현실과 완전히 다른 가상 생활 공간을 만드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게임이 이걸 먼저 시작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수많은 게임 회사들이 메타버스 테마에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거랑 같은 맥락으로 이제 와우나 리니지 같은 뭐 그런 게임들이 추후에 일어날 메타버스의 원형이라고 할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컴투스도 이제 컴투버스라고 이 컴투스에 있는 그 IP들을 모아가지고 가상 세계를 구성을 했고, 뭐 그런 의미에서 게임 회사들이 가장 먼저 메타버스 테마에 올라선 게 이런 게임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인 거고, 제2의 자아인 캐릭터가 살아 숨쉬는 공간, 오큘러스 같은 VR 기기를 착용함으로써 더 현실감 있게 몰입을 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메타버스의 개념을 가장 현실감 있게 보여준 영화가 그 스티븐 스필버그의 레디 플레이어 1이라는 영화입니다. A whole virtual universe. People come to the Oasis for all the things they can do. But they stay because of all the things they can be. 그리고 이런 게임과는 달리 따로 갈라져서 나온 개념이 바로 마크 저커버그가 추구하는 게임보다도 더 포괄적인 소셜 네트워크의 확장된 버전이 아마도 네이버가 추구하는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카카오톡,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처럼 우리의 생활을 지배하는 SNS들이 뭐 내 일상을 보여주고 취미도 공유하고 음식 사진 찍은 것도 공유하고 뭐 그런 걸로 소통을 하는 수준이었다면은, 메타버스에서는 제2의 자아가, 그러니까 캐릭터가 그 안에서 살아가는 개념인 거죠. 여기서 가장 큰 비즈니스 포인트는 그 메타버스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가 매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팀원들과 미팅도 하고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 음악도 듣고 공연도 보고 쇼핑도 하고, 이 안에서 사람들과 이제 함께 살아간다는 그런 개념이 아닐까 싶어요. 일반인들에게 그 메타버스가 도래했음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포트나이트에서 보여준 트래비스 스캇의 공연이었습니다. 트래비스 스캇의 공연은 이제 코로나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이벤트성으로 포트나이트 게임 내에서 일어난 사건이고요. 메타버스로 시도한 완전히 새로운 콘서트였습니다. 5일에 걸치는 온라인 월드 투어를 통해서 신곡을 발표했고, 거대한 트래비스 스캇이 등장하면서 그 온라인 공연을 한 거죠. 이 온라인 공연을 통해서 신곡을 발표하자마자 빌보드 차트 넘버1에 오릅니다. 메타버스의 힘을 보여준 거죠.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소셜 네트워크 컬처를 구축하는 메타버스를 진행 중인 회사가 바로 네이버 Z입니다. 제페토 대박난 이유, BTS, 블랙핑크 아바타로 만나다. 기사를 보면은 제페토를 서비스하는 네이버 Z는 빅히트와 YG로부터 총 12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빅히트가 70억 원을, YG 계열사 YG 인베스트먼트, YG 플러스가 공동으로 50억 원을 투자했다. 업계에선 빅히트와 YG가 제페토의 향후 투자를 늘리고 다른 엔터 기업들의 투자도 이어질 것으로 본다. 이제 K-팝의 강력한 저 아티스트, 뮤지션들을 제페토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데 있어가지고 엔터테인먼트사들의 그런 합작이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맥락을 볼 수 있는 게 뭐 새로운 뉴스는 아닙니다.
네이버 브이라이브, 하이브, 위버스와 합친다. 하이브 위버스는 그 하이브에서 만든 건데 이제 팬들과 소통하는 그런 플랫폼이고, 네이버 브이라이브는 네이버에서 만든 팬들과 소통하는 그런 플랫폼인데 이게 합친다라는 거죠. 뉴스를 보면은 네이버는 그간 K-팝 가수 등의 실시간 동영상 콘텐츠 등을 브이라이브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했고, 하이브는 방탄소년단이 소속된 방시혁이 최대 주주로 있는 연예기획사이며 온라인으로 팬 커뮤니티 관리를 위해 자회사인 위버스 컴퍼니를 운영 중이다. 위버스 컴퍼니는 이건 결합 후 위버스와 브이라이브를 통합한 새로운 팬 커뮤니티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며, 네이버는 위버스 컴퍼니의 2대 주주 49%가 되어 최대 주주인 하이브 51%와 함께 위버스 컴퍼니의 통합 플랫폼을 공동으로 운영하게 된다. K-팝의 관점에서 보면 위버스나 제페토나 똑같이 스타와 팬이 소통하는 플랫폼이죠. 뭐 제페토는 뭐 K-팝에만 머무는 건 아니지만 그 일각에서는 네이버와 하이브가 협력 관계이기도 하지만 경쟁 관계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많거든요. 위버스의 경우는 주인이 하이브인데 네이버가 투자하면서 2대 주주가 된 거고, 제페토는 네이버가 주인인데 하이브에 투자를 받게 됐는데 누가 유리할까? 만약 경쟁 관계라고 쳤을 때 제페토는 네이버 건데 네이버가 75% 갖고 있습니다. 반면 하이브는 4.5%를 갖고 있습니다. 위버스는 하이브가 만든 건데 네이버가 49%를 갖고 있고 하이브는 51%를 갖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좀 덧붙여가지고 제페토 내에는 웹툰 IP도 들어갑니다. 유미의 세포들, 이거 네이버 웹툰에서 파생된 그 K 드라마죠. 그리고 게임도 들어갑니다. 슬라임 파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다고 합니다. 더 많이 생겨나겠죠. 게임이 주축이 되겠죠. 이 제페토라는 플랫폼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패션 회사랑도 콜라보가 진행 중이죠. 여기서 돈을 버는 거죠. 그리고 K-팝도 있습니다. 근데 이 수많은 컨텐츠 중에 K-팝은 일부라고 할 수 있어요. 매우 큰 부분이긴 하지만 이 K-팝 카테고리 안에서 YG, 하이브, JYP의 그 세계를 구축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동맹인 거죠. 그러니까 하이브의 지분율은 4.5%인 겁니다. 저는 네이버가 K-팝 팬덤에서조차 뭐 하이브랑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아주 유리한 고지에 놓여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지난 영상에서 웹툰 IP의 무한한 가능성을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이제 네이버 메타버스 중에서도 그냥 네이버 Z에 관련된 성장 가능성을 한번 이야기해 봤고요. 또 다른 메타버스인 아크버스도 있습니다. 이걸 훨씬 진지한 이야기예요. 이게 훨씬 더 큰 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상을 마치기 앞서서 메리츠 증권의 이제 김동희 애널리스트의 컨퍼런스 콜 내용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가입자 수만 공개하고 있고 2억 4천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작년 대비 40% 이상 증가했고요. MAU는 지속적으로 잘 증가하여 전년 동기 대비 60% 이상 성장,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성장해서 지표들이 잘 성장하고 있음. 3분기 랄프로렌과 디올 등 브랜드와 협업 진행. 3분기 제페토 매출이 많이 늘었는데 패션 아이템 매출과 제휴 광고 많이 증가. 향후에는 패션 아이템뿐 아니라 기능성 아이템, 정기구독 상품 등의 새로운 수익 모델도 지속적으로 시도할 계획입니다. 사실 제페토 정도의 그 메타버스 기술은 게임 회사들이 더 좋을지도 몰라요. 콘텐츠는 당연히 네이버가 더 좋겠지만 웹툰이 있으니까. 이 네이버 랩스, 이 기술은 한국에선 네이버가 독보적이고 그래서 훨씬 더 기대치가 높은 제페토는 상상의 세계였죠. 근데 이 기술은 현실의 세계를 3D로 구현을 하는 기술, 바로 네이버 랩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크버스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이게 구동이 되는 건지, 그리고 그걸로 어떻게 돈을 버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랩스에서 지난 5년간 집중해온 4개 분야가 이 이름에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아크버스란 AI, 로봇, 클라우드,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통해 현실과 가상 공간의 데이터 및 서비스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융합되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아크버스, 네이버에서 이거 지은 이름이죠. 간단하게 정의를 하면은 이제 여기 AI, 로봇, 클라우드 이 기술이 합쳐져 가지고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그런 기술입니다. 디지털 트윈이 뭐냐?
현실과 완전히 똑같은 거울 세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심지어 물리적인 법칙도 다 현실 세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디지털에 그대로 구현해낸, 그래서 이름이 디지털 트윈입니다. 이것도 아마도 네이버에서 지은 이름인 것 같아요. 디지털 트윈. 이 석상욱 네이버랩스 대표님, 이분의 인터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최근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석 대표님의 인터뷰를 메인으로 리서치를 했고, 그리고 어쨌든 아크버스의 구성 요소가 세 가지입니다. 아크버스. 첫 번째가 이제 얼라이크 솔루션이라는 거예요. 그 얼라이크는 이제 아크버스 생태계의 핵심 기술입니다. 디지털 트윈을 만들 때 현실 공간의 건물, 도로 등 물리적 특징을 가상 공간의 3차원으로 복제해서 도시 전체를 실제랑 똑같이 구현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게임 회사들은 디지털 3D를 매핑할 때 CAD라는 프로그램을 활용을 합니다. 하나하나 다 도면 작업으로 이제 본뜨는 좀 노동 집약적인 방식인 거죠. 효율이 좀 떨어집니다. 네이버 얼라이크는 조금 달라요. 이제 항공사진, 그리고 이동지도 제작 시스템이라고 이제 MMS라고 하는데, 이 MMS로 사진 데이터들을 결합을 해서 3차원으로 복원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정밀 지도를 구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막 찍어요. 항공사진도 찍고. 근데 그거를 3차원으로 이제 매핑이 되는 거죠. 캐디에 비해서 디지털 트윈 구현 속도가 훨씬 빠르고 더 정교하고 확장성에서도 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구글 맵이랑 좀 비슷한 방식인 거예요. 구글도 항공사진 찍고 사진 막 찍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진을 찍고 거기에 더해진 게 네이버만의 그 MMS라는 정교한 기술을 써가지고 3D에 탁탁탁탁 입혀지는 거죠. 사진을 막 수만 장을 찍으면서 자동적으로. 대단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번째는 이제 자율주행 로봇입니다. 이제 이 자율주행 로봇은 건물 실내를 촬영할 때 쓰입니다. 이제 M 시리즈, T 시리즈, 그리고 뭐 계단에서도 찍을 수 있는 치타형 로봇까지 뭐 여러 가지 로봇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인데요. 이렇게 로봇이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진을 많이 찍으면 자동으로 3D 매핑이 되는 기술이겠죠. 작업 속도가 엄청 빨라지는 걸 넘어가지고 정말 기적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아크 시스템 혹은 멀티 로봇 인텔리전스 시스템입니다. 이 아크 시스템에서는 핵심이 클라우드와 5G 기술입니다. 로봇들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제어를 하는 방식인데, 로봇들이 뇌가 없습니다. 대신 클라우드에 뇌가 있고 5G 그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초저 지연으로 이제 컨트롤하는 거죠. 여러 대의 로봇들이 이제 일사불란하게 일을 하는 건데, 참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이 로봇들이 설마 전쟁을 일으키진 않겠죠. 리얼타임으로 로봇을 통제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5G 인터넷으로 클라우드랑 이제 초저 지연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이제 뭐 공장 가동, 물류 창고 정리 같은 노동을 로봇들이 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이 기술을 한 발 먼저 적용한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현대차인데요. 유니티라는 회사를 통해서 메타버스 공장을 이미 짓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개념은 똑같은 거예요. 요 멀티 로봇 인텔리전스 시스템이라고 이제 자동차를 만들 때 현대자동차가 올해 말 세계 최고 수준의 메타버스 기반의 디지털 가상 공장을 구축합니다. 가상 공장에서 신차를 만들어 볼 수 있고 해외 공장 문제를 국내에서 해결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신차 양상을 앞두고 있는 공장을 시범 가동하지 않고도 메타팩토리 운영을 통해 최적화된 공장 가동률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실제 공장 운영 시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현대차는 현지 시간 6일 CES 2022에서 글로벌 메타버스 환경 구축 및 실시간 3D 콘텐츠 개발, 운영 플랫폼 회사인 유니티와 미래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및 로드맵 마련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네이버의 아크 시스템과 거의 같다고 보면 되고, 유니티는 제가 봤을 때 네이버의 아크버스가 넘어야 할 강력한 경쟁 상대로 보여집니다. 네, 그 네이버가 발표한 영상 자료에는 로봇이 커피 심부름을 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 조금 더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자면, 예를 들어서 건물 설계를 막 디지털 트윈에서 합니다. 건물 설계를. 그럼 로봇이 막 실시간으로 건물을 막 짓는 것, 뭐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네이버는 돈을 어떻게 버나?
네이버가 그리는 비즈니스 모델은 기본적으로 B2C 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게 아니라 B2B 모델입니다. 이제 회사로, 기관으로 이렇게 파는 그런 모델인데 이게 작은 스케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메타버스 기술 솔루션을 판매한다든지 뭐 자율주행 로봇을 판매한다든지 뭐 도시 설계 프로젝트를 담당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서울시 고정밀 지도 프로젝트를 좀 진행 중인데, 이미 네이버 랩스는 지난 2019년부터 서울시와 협업을 통해서 서울시 전역을 3D 지도화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2020년에 3D 모델링을 완성을 했고, 서울시는 벌추얼 서울 플랫폼 구축에 활용을 했고, 도시 바람길 시뮬레이션, IoT 센터, 소방 시설물 관리 등에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강남구 지역 61km의 고정밀 지도 제작 막바지 단계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도 얼라이크 솔루션이 활용됐다고 합니다. 서울시 외에도 여러 지자체와 엔터테인먼트, 부동산, 모빌리티 업계 등 다양한 곳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진행 중인 사업은 이제 바로 네이버의 제2사옥. 사옥 이름이 1784예요. 1984도 아니고 1784라고 합니다. 세계 최초의 로봇 친화형 건물을 표방한 제2사옥은 앞으로 네이버의 아크버스가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보여주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5G 특허망 신청도 마쳤다. 이렇게 5G가 온 건물을 뒤덮고 있고, 그 안에서 로봇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사람들이 잡일들을 대신 해주면서 일의 효율을 높이는 그런 빌딩이라고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아크버스를 상업화하기 위한 세팅이겠죠. 포트폴리오의 일환으로 제2의 사옥을 짓는 거예요. 이렇게 봐라. 우리도 이렇게 했다. 너희도 이렇게 해라. 대신 우리한테 의뢰를 해라. 그렇게 돈을 버는 거겠죠. 또 네이버가 만든 로봇들을 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디지털 트윈 기술로 제2사옥을 모방하고 이 안에서 현실 건물을 제어하는 시스템. 로봇 수십 대가 현실 건물에 상주를 하면서 가상 건물에서 명령을 내리면 이를 수행을 하는 거죠. 백화점 같은 데 로봇 한두 대가 고객을 대하는 거랑은 수준이 완전 다르다고 합니다. 네이버의 로봇은 이제 브레인리스 로봇으로 이제 뇌가 없는 거죠. 이 로봇의 지능부는 클라우드에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로봇 몸체 밖에 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클라우드와 로봇 하드웨어가 중단 없이 연결을 해주려면 현존하는 가장 빠른 속도의 무선 인터넷, 바로 5G를 탑재를 하고 클라우드를 통해 제어되는 로봇. 바로 이 부분이 혁신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세 번째는 제페토보다 더 센 놈, 손정희도 인정한 네이버 아크버스. 사실 제페토가 나올 이유는 없죠. 완전히 개념이 다른 거니까. 근데 이제 기자님이 이제 좀 재밌게 쓰신다고 제페토보다 더 센 놈이라고. 네이버가 아크버스 기술로 글로벌 시장에 도전장을 냈다. 첫 도전국은 든든한 지원군 소프트뱅크가 있는 일본이다. 손정희 님이 이제 회사죠. 소프트뱅크. 이를 바탕으로 유럽 등 전 세계로 뻗어나간다는 로드맵이다. 21년 초부터 소프트뱅크와 함께 일본 특정 지역에서 얼라이크 솔루션을 활용한 도시 단위 고정밀 지도 제작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그 결과 소프트뱅크가 네이버 랩스의 기술 우수성을 확인했고, 더 많은 지역에서 관련 프로젝트를 이어가는 데 합의했다. 미야카와 주니치 소프트뱅크 대표 이사장은, CEO는 네이버 랩스의 기술을 활용한 일본 내 매핑 관련 프로젝트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게 만약에 진짜로 계속 소프트뱅크와 그 비즈니스를 함께 해간다면은 네이버는 지금 계속 사 모아야 되는 겁니다. 구체적인 일본 내 도시는 논의 중이지만 네이버 랩스는 이번 협업을 바탕으로 소프트뱅크와 함께 일본에서 아크버스를 통한 사업 기회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네, 글로벌 출사표 던진 네이버 아크버스 첫 무대는 소뱅의 일본. 자, 이제 이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혁신적이고 얼마나 거대한 스케일의 사업인지 감이 오십니까? 이제 신도시를 플래닝할 때도 아크버스가 필수로 들어가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선두로 네이버가 이미 치고 나갔다. 미니의 유튜브 채널 나쁜 형.